동남아시아는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또 UN 그리고 현지 국가에게 설명하면 이 북쪽에서 오신 분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일단 합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북한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 탈북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60개,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탈북민들이 나가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의 입장으로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고 계시지만 또 어떤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매우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각 국가별 체류국에서 이 북쪽 분들이 어떤 신분으로 살고 계실까? 그것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의 지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으로 살고 계시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중국이고요. 일부 러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탈북민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숨어서 또는 불법과 합법의 신분의 경계선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지역은 중국이죠. 그중에 일부 우리 탈북 여성분들은 중국 현지 남성과 결혼을 해서 호구를 등록한 분도 일부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 이걸 확인하면 불법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그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현재 중국에만도 수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중국의 아빠, 남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지만 엄마가 탈북 여성으로 불법적인 신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호구를 갖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신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우리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고 또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중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에는 사실 유엔이나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일부 난민으로 인정되는 분들도 탈북민 중에 있지만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현재도 우리 벌목공이나 노동자로 나와서 탈출하신 분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러시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러시아와 중국 외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 한국에 들어오신 34,0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요. 3,000명에서 4,000명 가까이는 다시 해외로 나가서 유럽이나 또 미국,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이미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가 해외로 다시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제3국으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로 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나올 때 합법적이었던 불법적으로 나왔던 간에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의 지금 EU 국가라 그러죠.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합법적인 지위, 난민의 신분을 갖고 생활하고 계시고요.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심사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유럽 지역에 가시면은 합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도 합법적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북한 주민 또 탈북민이 꽤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는 합법적인 여권, 비자를 받고 갔지만 그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일종의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고 계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한국으로 지금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 계신 우리 북한 출신 주민 또 탈북민들이 설령 미국과 캐나다에서 불법적인 체류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캐나다 당국에 체포되더라도 적어도 북한으로 북송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동남아시아는 여기 지금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쪽 지역에 가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또 UN
그리고 현지 국가에게 설명하면 적어도 이 북쪽에서 오신 분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한국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남아시 국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합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단수 여권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합법적인 체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 북한 주민이라기보다는 60년대, 70년대, 80년 초까지 일본에 계시던 우리 제1교포분들이 북쪽으로 살려고 가셨죠. 만경봉호를 타고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50년대 말부터 81년 그 사이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들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이 없고 아사 상태에 빠지고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일반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국으로 대부분 탈출해서 중국에 와서 일본 대사관, 일본 영사관에 내가 본래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는데 북한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정으로 다시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본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은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그중에 300여 명이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일반 탈북민의 일본으로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북송 제1교포 당사자와 그 자녀들, 북송 제1교포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본도 탈북민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마지막 러시아는 일부는 러시아 정부나 유엔 사무국, 유엔 난민기구 사무국에 난민 지위 신청해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이분들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보호를 받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중국은 현재 탈북민을 그 누구에게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베이징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사무국도 탈북민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어서 중국에서는 어떤 탈북민도 합법적인 지위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러시아는 일부는 불법적인 신분으로 살고 계시지만 일부는 유엔 난민기구의 협조를 받아서 합법적인 신분, 난민의 지위를 갖고 보호받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좀 다르고 그 외 국가는 적어도 합법적인 지위로서 생활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한국 정부,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하시면 보호를 받고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